조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교육부가 최종 승인을 했다는데 여전히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교과서 근현대사 단원에서만 400건이 넘는 오류와 왜곡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띄우기, 친일파 두둔하기 등의 오류와 왜곡들, 이쯤 되면 교육부가 일부러 고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식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오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며칠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근현대사에서만 400여 건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오류가 나오는데요. 네. 무슨 양파 까는 것처럼 까도 오류가 나오는 교과서인데 어제 하루만 해도 60여 건의 오류를 또 새로 찾아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마 7개 학회가 연합해서 아마 이 보고회를 갖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현대사만 460여 건이 지금 발견이 됐고 정근대사까지 합하면은 600여 개 이상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사편찬위원회에 검증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1,500여 건의 오류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2,000건이 넘는 오류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도 이제 교과서로 밀어붙이는 이제 필자, 출판사인 교학사, 교육부는 아무리 봐도 이제 후안부치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교학사 교과서가 대백과사전 정도 됩니까? 아니 제가 지금 좀 사실 궁금한 것이요. 네. 오류가 까도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 오류를 찾아내는 분들도 네. 뭐라고 할까요?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검토를 부분별로 조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봤을 때는 못 봤다가 찾으면 또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큰 오류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추가 확인을 해보면은 사실과 다른 그런 오류가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고쳤다는 것이 교학사만 한정해서 한 1,500건 정도 되는데 네. 추가로 500건 가까이 이미 발견이 됐고 네. 그것보다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자, 가장 심각한 대목이 어디 있던가요? 새로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교과서가 학교에서 전혀 쓰이지 않던 그런 생소한 용어를 들고 나와서 교과서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통치한 기구가 조선총독부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선총독부를 갖다가 일본총독부라고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일본총독부라는 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그런 기구인데 이런 생소한 용어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우선 많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이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일제 식민 통치나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교학서 교과서가 처음에 국사편찬위의 검증을 통과한 이후에 반일도 좌경용공이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교학서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한국 역사,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로 자림하겠다. 그런 의도 아래 쓰여진 것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독립운동이죠. 그리고 4.19 민주정신을 개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교학서 교과서는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교과서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거 국기를 물러나게 하는 교과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일도 그러니까 일본에 반대하는 것도 좌경용공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한 필진이 누구였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권희영, 이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필자죠. 권희영 교수요. 네. 이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선 총독부를 일본 총독부라고 기술해놨다고 했죠? 네.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교과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교과서를 썼는데 어떻게 교육부에서 제대로 쓰였다고 검정을 통과시켰는지 참 의문입니다. 네. 이 오류를 보도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임시정부의 역사를 이승만의 역사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써놨던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전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까 네. 교육부에서 이제 교과서를 검정할 때 지필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필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 지필 기준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역사는 독립운동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임시정부 중심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시정부 역사를 교과서에 쓸 수밖에 없죠.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임시정부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시정부로 역사를 써야 되니까 쓰긴 쓰는데 이걸 이제 비틀어서 써가지고 임시정부 역사가 곧 이승만 외교운동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 분량의 거의 대부분을 이승만이 벌인 외교운동으로 이렇게 메꿔놨습니다. 그러고 이걸 이제 임시정부 역사를 썼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없던가요?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근데 그 임시정부 이승만 이외에 다른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서술한 분량은 작고요. 이승만이 벌인 외교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중의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이승만의 그런 외교운동 내용 중에 네. 왜곡된 사실이 들어있던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1940년대 이승만의 외교운동을 쓰면서 이제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이 이승만이었다 이런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 획득 운동이요?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네. 1919년 상해에서 출범한 이후에 이제 정부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외교운동을 열심히 벌입니다. 네. 근데 1930년대 말까지 임시정부를 승인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194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이 충칭의 자리를 잡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와 같이 대일 공동전선을 펴면서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같은 연합국이든 미국에 대해서 같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거부를 합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승인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한국을 독립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임시정부 승인을 미국이 거부를 합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승인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교과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은 그래서 임시정부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벌인 외교 활동의 공을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김기직 선생, 조수왕 선생 이런 분들의 공이라고 쓴 게 아니라 미국에 있던 이승만의 공이다 이렇게 쓴 거죠. 말하자면 남의 공을 가로채는 역사 서술을 이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은 아까 말씀대로라면은 네. 승인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의 외교 활동이 성공한 게 아닌데 이승만의 네. 외교 활동이 성공해서 마치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런 대신에 친일 인물에 대한 설명을 네. 좀 더 강조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보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승만 박사와 사이가 나빴다고 많이 알려진 도선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 본문 서술에는 아예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안창호 선생은 이 교학서 교과서에서는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번에 이제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날개, 교과서 옆에 참고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안창호 선생 이름을 몇 번 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안창호 선생을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서술은 다 오류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 필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주류를 친일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승만, 그러니까 독재 정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친일을 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꾸로 친일과 반대쪽에 있던 항의를 했던 반의를 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비꼬는 듯한 역사 그 서술이 교과서 여기저기서 해놓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관련해서 만든 이제 단체 가운데 대한인국민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주에서 만들어진 그 한인들의 단체인데 이 대한인국민회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두 번이나 그 날개 소설에 등장을 시키면서 날개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교과서 한쪽에서는 1910년이라고 써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1909년이라고 쓰는 거죠. 이건 뭐 역사적 사실과 다른 한 소설은 분명히 왜곡입니다. 잘못된 소설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 친일 행각을 합리화한 네. 이런 부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제 사진 자료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 시각적인 효과를 줘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친일파와 관련된 사진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네. 이 사진 설명을 보면은 친일에 대한 그 서술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한 분들의 경우에는 사진을 그 제시하더라도 그 설명 없이 캡션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습니다. 도산 네. 안창호 선생은 이제 5단원 본문 소설은 이름이 안 나오고 4단원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이 4단원에만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창호 선생의 경우에는 그냥 안창호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만 써놓고 친일한 인물의 경우에는 그 행적을 갖다가 길게 써놔서 마치 친일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별 이렇다 활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 교과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모든 사진 밑에 이름과 간략한 네. 그 뭐 연대기만 쓴 것이 아니라 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적혀 있고 네. 오히려 친일파는 밑에 설명이 들어있는데 친일 네. 내용은 안 들어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그렇습니까? 이종민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그 천도교 인사 네네. 말씀하십니까? 네. 그 이종민은 뭐 3.1운동 당시만 해도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20년대에도 독립운동을 한 인물은 맞습니다. 근데 30년대 말에 1930년대 말에 회절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친일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정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정 행위를 했다고 한 1,006명의 거물 친일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종렬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서는 사진 설명을 통해서 길게 서술을 해놨는데 친일에 대해서는 단 한 군데서도 그 서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이종렬은 대단한 독립운동가였던 것처럼 오해를 하도록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3.1운동 때 독립운동가였다라는 사실은 적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른바 변절한 내용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밖에 또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넷에서 그 무단으로 전제했다, 표절했다 이런 것들은 기왕에 많이 지적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필자들이 좀 의식을 했는지 조금 고치긴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출처불명의 자료들이 교과서에 너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인데요. 사료를 확인하고 제대로 실어야 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 필자들이 사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저기서 따다가 뺏겨 쓰는 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인터넷 교과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2003년 전국 역사교사 모임, 네. 이라는 곳에서 인터넷에 올린 강의 참고 자료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네. 이런 의혹이 있던데요. 사실이든가요? 이제 한 학교에 재직 중인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네.
그 10만이 한국사라는 책에서 따다가 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겁니다. 학습 참고 자료로. 네.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10년도 더 된 일이라서 사실은 틀린 내용이 이 책에 좀 있습니다. 근데 틀린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이 교과서 필자들은 그 틀린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 교학사 교과서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출처는 10만이 한국사라는 책이군요. 네네. 그러면 10만이 한국사를 바로 베낀 건 아닐까요? 바로 베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필자들한테 확인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네.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실을 내면은 원 자료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틀린 내용을 그대로 뺏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 자료와는 틀린 내용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기술한 내용인가요? 이를테면 용어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용어가 틀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틀린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꼈는데 알고 보니 네. 그 10만이 한국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네. 그것을 한 교사가 2003년도에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오류 왜곡의 사례가 전부 합쳐서 2,000건이 넘는다. 네. 이게 검정을 이미 받은 책이고요. 네. 또 문제가 돼서 수정심의까지 한 것 아닙니까? 네. 이 검정과 수정심의 어떤 절차입니까? 검정이라는 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심의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교육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이제 법규에는 되어 있지만 이번 수정심의는 저희가 보기에는 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정을 통과했다고 해놓고는 불과 2개월 만에 수정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번 수정심의는 사실상의 재검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재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재검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이제 검정이나 재검정에는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권고한 것은 8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그 수정심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재검정인데도 불과 한 달이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수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정 명령을 내릴 경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따르도록만. 네네. 네. 그러면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하튼 검정하고 수정심의든 재검정이든 네. 두 번을 본 거잖아요. 네. 검토를 해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오류들이 남아 있다면 네. 이 검정, 심의 이런 네.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국산편찬위원회에서 검정을 할 때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정심의를 할 때도 처음부터 교학서 교과서는 봐주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오류를 제대로 수정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도 이미 고칠 건 다 고쳤으니까 교과서로 써야 된다고 교육 현장에 들이미는 것은 이건 국사편찬위든 교육부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정심의까지 했는데 이후에 또 고치라고 해서 수정심의할 새로운 심의를 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수정심의는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수정심의위원을 지금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가 안 됐어요? 예, 이름을 절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심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부적격자가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학서 교과서 필자들이 수정을 했다고 했는데 엉터리로 수정하고 더 계약해서 수정한 경우가 여러 건 발견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정했다고 통과시켰다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건 애초부터 뭔가 방향이 정해져 있고 네. 교학사 교과서가 이런 방향으로 기술되도록 네. 모종의 세력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의심이 돼요. 뭐 네. 지금 이 정도까지 2번이나 검정 수정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오류가 남아 있다면 네. 뭐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요. 네. 그 뭐 당내 그 근현대사 역사교실이라는 것을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하는 교과서가 자칫 출판조차 좌절될 뻔한 것을 우리가 막았다. 네. 네, 교학서 교과서 출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제 수정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건 정권이 나서서 교학서 교과서를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교육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겠다. 그런 속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김무성 의원이 확인해 준 셈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근현대사 교실을 통해서 계속 교학서 교과서야말로 제대로 된 교과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네. 또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교학서 교과서 검정 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라는 것을 현 정권 실세 입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김무성 의원 발언이 어제 있었던 근현대사 역사교실 이른바 종강 세미나였거든요. 네. 네. 여기에 강의자로 나선 사람이 바로 권희영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교학사 대표 지필진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네. 이 감사를 드린 대상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이런 정권 실세들인 것 같은데요. 네. 참 학계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학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권희영 교수요? 네. 국학 아세아는 사람이지 학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말하자면은 국책 연구기관이죠. 지금도요? 예, 지금도 그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네. 자, 교학사의 최근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학사에서 어저께 민족문제연구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한 내용의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교학사 관계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신원을 확인했더니, 교학사 관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틀린 내용으로 학습을 하면 안 되니까, 네.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면 수정하겠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교과서를 내는 그 출판사로서의 기본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틀린 교과서가 있으면은 스스로 내지 않는 게 정답이지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권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들도 찾아내지 못하는 네. 다른 데서 찾아낸 내용을 전면적으로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고칠 자격도 없는 네. 출판사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